이미 그분들의 땅은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들한테 뺏긴 거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형제들입니다. 밥프록터 부회화학신 6번째 시간입니다. 논제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 공부해야 하는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특히 지금은 2000년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화 시대 이후 또 AI 등으로 격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에릭 호퍼는 배웠던 자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매달려 있다는 걸 깨닫는 동안 배우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발제문입니다. 1969년 나이팅게일 코넌트에서 일할 때 인적 자원 학회를 열고 철학자 에릭 호퍼를 강연자로 초청했다. 이 변화의 시대에는 배우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배웠던 자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매달려 있었다는 걸 깨닫는 동안 배우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겁니다. 여기서 배웠던 자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매달려 있다는 걸 깨닫는 동안 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거를 산업화 시대 전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생각해 봤을 때 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은 농업혁명이었잖아요. 네. 수렵 채집하다가 농경생활로 갔을 때 그때도 똑같을 거예요. 농경생활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농작물을 키워서 하던 사람들은 그걸 배우면서 그 농작물로 뭐 1년 내내 보존했다 먹는 거 그런 것들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 사람들은 살아남고 수렵 채집하던 사람들은 도태되겠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데 그거를 안 배우고 이전 거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은 도태됐을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농경 생활을 해서 이제 산업화 사회로 변화하잖아요. 그때 농사 짓고 하시던 분들이 하던 거랑 산업화 시대에 있던 그 공장에서 벌어들인 거랑 월급 차이는 굉장히 컸다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농사 일에 적응하셨던 그분들은 한 번 더 힘들어지셨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리하자면 농경사에 있었던 분들이 농경에 매달려 있을 동안 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배움에 대해서 앞으로 열릴 미래 사회에 대해서 학습하고 배우는 것으로 봐야지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거에서 볼 때는 그걸 포함하고 있는 모든 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같은 시대라도 말 그대로 10년 전 기술이랑 지금의 기술이랑은 다르잖아요. 2000년대 닷컴 그때 그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그 이상 배우는 거를 생각 안 하고 계속 버티고 계신다.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이랑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고 보시죠. 똑같은 거예요. 같은 시대이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사실 2000년 되면은 C, C++ 거기에다가 몇 개 더 있겠지만 언어가 지금은 그때보다 언어가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머물러 있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이 그분들의 땅은 이 새로운 언어를 배운 사람들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제문을 이해하는데 좀 앞부분에 설명이 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배움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앞서서 어떤 자세, 배움의 자세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저 뭐 마찬가지겠지만 책을 계속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배움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뭔가 책을 읽으려고 들진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군요. 이 책에서 네. 이 발췌문을 뽑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죠? 똑같이 에릭 호퍼가 한 말인데 배우기 위해서는 적당한 자존감이 필요하다고요.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은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나는 이걸 못 배운다 생각하고 배울 생각조차 안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자존감이 있어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종교가 없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긴 한데 우리 전 시간에도 무의식에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아주 재미난 어떤 신앙적인 사건과 좀 결부될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제가 그런 걸 누려본 적이 없는데 풀빌라라고 하는 곳에 네. 가서 1층에는 수영장 있고 바베큐 있고 2층에는 이제 부엌이랑 그런 이제 뭐 네. 게 있고 3층엔 침실이 있고 뭐 와 이런 진짜 부자들은 이런 곳에서 살겠구나 하는 곳에 하루 머무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이제 막 아침에 일찍 그 수영장에 혼자 막 붕붕붕 떠 있으면서 와 이게 진짜 부자의 여유로운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근데 그때 이게 좀 내용과 안 맞다고 생각하면 편집하셔도 돼요. 그때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하나님은 없다 막 이렇게 종교적인 거죠.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그 소리를 지른 게 진짜 신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와 진짜 부자들은 신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제가 신앙적인 고백을 이렇게 했었어요.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을 없다 할까 두렵고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시험에 들까 두렵고 그래서 나를 적당하게 그렇게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는. 근데 그 이야기가 방금 하신 적당하게 자존감을 가져라라는 말과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되게 네. 잘 끼워 맞춘다. 이게 순간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뭐 편집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생각이 났어요. 네. 아무튼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네.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네. 내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배워야 된다라는 겸손한 마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배우면 이건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도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배움이 가능한 거예요. 말했다시피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네. 난 이거 안 배워도 먹고 살만 하거든 이래버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저기 어느 순간 그렇죠. 도태되는 그렇죠. 사람이 돼버리는 거고 똑같이 이거 내가 배울 수나 있겠어? 라고 말하면 똑같이 이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존감은 챙기고 겸손함도 챙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이런 걸 또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겸손한 사람이 덕이 있고 품격을 좀 더 갖췄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막 내가 다 교만한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겸손함을 풍기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저는 더 그렇거든요. 그게 네. 저는 겸손함이 네.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하면 안 되죠. 네. 겸손함이 과하면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죠. 겸손함이 참 적당한 겸손함이다. 참 올바른 겸손함이고 정상적 겸손함이다. 그 어떤 범위에 딱 들어가 있는 네. 정상 범위 안에 겸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 겸손을 지나치면 겸손이라고 보지 않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어쨌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창조의 원리 세상이 물이라는 게 높은 데서 막 낮은 데도 계속 흘러서 바다를 향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겸손하고 어떤 사람이 겸손하면 결국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지 않나. 그래서 배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쫙 배우고 흡수하고 수용하고 하다 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이 바다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당한 겸손함일 때 많은 것들이 내게로 흘러오지 않을까. 그래서 겸손한 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냥 바다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이야기가 아무튼 겸손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야 이거 어떻게 풀어? 저는 이야기한 것 중에서
겸손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 일단 내가 바다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제 흘러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 나를 거쳐서 다시 흘러가는 그것만 생각했지 내가 바다가 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답을 못 하겠어.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그 있잖아요. 원래 이제 참 이게 또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종교적으로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꾸 생각이 나는지. 원래 저는 예수님이 바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나도 바다 비스무리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갈까. 아, 예수님이 정말 겸손한 분이었고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구나. 청중이 몰릴 수밖에 없었구나. 예수님이 큰 분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어떤 원리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종교를 떠나서도 좀 그냥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어떤 그 겸손한 마음. 예를 들면은 뭐 교황 그분도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막 한국에 왔을 때 막 티코 타고 다니거나 그런 모습들에 사람들이 좀 열광하고 존경심도 우러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워렌 버핏도 되게 옛날 구식 자동차와 엄청난 호화로운 저택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딱 살 수 있는 평범한 그런 데 사는 것이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배움이라는 것이 배우는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땅을 차지한다. 그렇죠. 너무 인사이트가 되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그 이야기하는 거에 대비가 되는 거는 딱 그거거든요. 네. 배우는 자들이랑 네. 배웠던 자들이에요. 오. 배우는 자라고 한 거는 현재 진행형이잖아. 계속 배우고 그쵸, 있는 그쵸. 사람. 배웠던 자들은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 과거에 배웠는데 지금은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태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배우고 있는 사람.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겠네. 네. 항상 죽을 네. 때까지. 그게 여기에서는 되게 강조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배우기 위한 자세, 배우는 거, 책을 읽고 뭔가 하나라도 여기서 더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사람들이랑 그걸 멈춘 사람들이랑은 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웁시다. 여러분, 우리 배웁시다. 배움을 멈추지 맙시다. 오늘 토론은 이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질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종교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참 죄송하네요. 함께 하시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노트북이 있으면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는 형제들의 부자의 서재였습니다.